역시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리고 불안해하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아 어제까지도 어제 헌법재판소가 일반 선고를 했죠.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 날 뭐 개인들이 신청한 뭐 위헌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몰아 가지고 어제 뭐 한 30건 정도 선고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제까지 윤석열 선고일이 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오늘 공지를 해 가지고 내주 초에 할 가능성, 뭐 그것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은 뭐 법조계에서는 그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을 끼다 보면은 아무래도 보안이 취약하고 사전에 에 월요일 날 한다라고 하는 건 이미 판결까지 다 끝나 가지고 지금 결정문이 다 나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아직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내주 초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내주 4월 2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보궐선거 전에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은 뭐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해서 재보궐선거가 끝난 다음 주 금요일 4 일, 아니면 다음 주도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그다음 주 11 일. 그런데 이 문영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날 퇴임을 하거든요. 임기가 종료가 돼요. 그러면은 4월 달 일반 선고가 뭐 4월 10일 목요일 정도에 잡히지 않을까? 그러면은 10일, 11일 연달아 선고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다음 주인 14일에서 16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잡힐 수도 있다. 왜 그러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아 그 당시에 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3일 전에 선고일에 잡혔거든요. 뭐 그래서 이런 지금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18 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광화문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 이런 지금 뉴스가 나와 있고요. 어 4월 18 일을 넘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인 체제가 되잖아요, 6인 체제. 그러면은 6인 이상이 찬성해야지 인용이 되는 탄핵 심판에서는 최소한 7 명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계속 만역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역 재판관으로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4월 18 일까지 선고일을 안 잡고 퇴임하는 일이 벌어지면은 6인 체제가 되는데, 이때 대통령목 2 명을 임명하고 마은혁을 임명해 가지고 9인 체제를 만든다? 이거는 이상한 거죠. 결국은 대통령목 2 인을 보수 극우 성향의 재판관을 임명을 해 가지고 결국은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는 이런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걸 국민들이 용납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6인 체제가 무한정 길어지는 국가 혼란 상황이 장기화되는 뭐 최악의 시나리오지만은 뭐 이런 식의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예상하는 그런 뭐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오늘로 벌써 105 일째가 됐고, 헌재에서 최종 변론이 지금 변론이 끝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이상하단 말이죠. 왜 이렇게 늦어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설들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뇌피셜입니다. 확인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국회 탄핵 소추단에 있는 변호사들도 확인을 하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탄핵 소추단에 지금 들어가 있는 정치인들도 확인을 하고 했는데 확인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거는 추측이고 뇌피셜이다. 일단
한두 명이 뭔가 이견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사실 뭐 7 명이 인용에 찬성하는데 1 명이 각하나 기각 의견이 있다. 그러면은 결정문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거는 역사에 남는 판결이고 을사오적 못지않은 역사의 죄인으로 대대손손 기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전원일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1 명 또는 2 명을 설득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거다라는 추측. 다음에 내부 의견이 너무 크다. 내부 의견이 너무 크다. 그거는 결국 이 6 명 인용이 아니고 뭐 5 명 인용 이럴 가능성. 뭐 세 번째 5대3 되더라도 또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뭐 순전히 뇌피셜입니다. 자 5대3이 됐을 때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3 명이다. 윤석열을 파면해야 된다라는 인용 의견이 5 명이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자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라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에서도 그건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한덕수를 총리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라고 봤지만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5대3 기각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 판결을 인정을 할까요? 실질적인 정당성이 없는 이 판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영배 법소장 대행이 고심을 하고 있다. 고심을 하고 뭐 이런 이제 뇌피셜 뭐 등등등의 뇌피셜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뭔가 지금 내부에서 만장일치 의견이 안 나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만은 4월 18일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월 18일을 넘겨버린다? 그러면 6인 체제라고 하는 그런 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6인 체제로 장기화되는 그러면은 지금의 국가적인 혼란이 더 심대해지고 헌재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거죠. 이런 상태로 가지는 않을 거다. 어떤 식으로든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이게 헌법학자들, 법조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실까요? 자, 지금 뭐 이 영남 산불 5개 시군에서 지금 역대 최악의 지금 산불 45,000 헥타르 산불 영향 구역이 45,000 헥타르를 넘어섰고 서울 면적의 거의 뭐 한 65%를 태웠다. 지금 산림청 오늘 아침에 산림청에서 지금 발표한 바로는 평균 진화율이 85%다. 정부 의성 지역이 95%, 청송이 89%, 영양 76%, 영덕이 65%. 그런데 지금 영남 지역 지금 대형 산불이 발생한 5개 시군 지역에 비가 1.5mm 힐끔 내렸어요. 힐끔. 물론 안 오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도 습도가 늘어나고 어느 정도 지금 땅이 좀 젖었기 때문에 오늘이 진화의 골든타임이다. 오늘이 진화의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오늘도 수천 명의 지금 진화 인력과 수십 대의 진화 헬기 등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오늘 총력전을 벌인다. 오늘이 어떻든 대형 산불 진화의 고비다. 지금 이런 뉴스가 지금 아침에 들어와 있고요. 좀 비관적인 이야기로는 당분간 비 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대형 산불의 주부를 잡지 못하면은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라는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산불이 정리가 되면은 이 지금까지 사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 이 대형 산불의 가능성이 상존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대응책이라든가 전문 장비, 전문 인력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다. 최근 이게 3년 전에 계속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학계에서 국회에서 계속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관련 예산 확보라든가 이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시급히 강구돼야 된다. 자, 다음 뉴스 보실까요? 자, 어제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상황을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는데 아주 좀 재미있는 이 등록 상황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무려 74억이 넘는 재산을 신고를 했는데 이 오세훈 시장 부부가 보니까 뭐 엔비디아, 테슬라, 그다음에 그 뭐 TSMC, 그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빅테크, 이른바 빅테크의 주식을 대거 갖고 있더라. 작년에는 보니까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4억 정도였는데 어제 신고된 거 보니까 28억 9,500만 원. 무려 7배가 뛰었다. 주식으로 떼돈을 벌었다. 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 무려 재산이 121억. 재산이 121억이면은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은 200억 이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배우자가 보니까 엔비디아, 테슬라, TSMC 이렇게 미국 주식을 왕창 갖고 있더라. 작년에도 21억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올해는 46억. 이 작년에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빅테크들. 그래가지고 2배 이상 차익을 거뒀다. 주식 투자로 떼돈을 벌었다. 뭐 심우정 검찰총장 배우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두 자녀도 주식 투자의 귀재다. 미국의 빅테크 주식으로 2억 1,600만 원을 신고를 했다. 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보니까 뭐 재테크는 또 누구보다 뛰어나더라고요. 이 윤석열에 딱 빌붙어 가지고 이 국정 운영을 이 구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내란 상설 특검도 임명하네.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네. 그러면서 자기는 권한 대행의 대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공언해 놓고는 거부권은 윤석열 못지않게 짧은 권한 대행 기간에 무려 9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뒷구멍으로는 재테크의 규제였어요. 역시 신고한 재산이 무려 44억.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동산 거의 뭐 절반 이하 가격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 재산도 100억대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보니까 미국 국채를 한 또 2억 원어치 사가지고 갖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김서구 법무부 차관 무려 금괴를 3.25kg 3.25g이 아니고요. 3.25kg 무려 4억 원어치 금덩어리를 갖고 있다고 신고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오세훈, 심우정, 최상목, 김서구, 윤석열 정권의 검찰공화국을 지탱하는 검찰 법무부 간부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경제관료, 윤석열 서울대 법대 3년 후배인 경제관료 이런 사람들이 수십억, 수백억대 재산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미국 주식, 미국 채권, 금, 이른바 작년에 재테크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에 집중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